모성과 묘묘의 오묘한 사이, 류부리와 모요의 꽁냥꽁냥한 관계, 두 커플을 위협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며 긴장감 팍 도는 드라마 영야성화 리뷰 시작합니다. 드라마 영야성화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곽수는 중림사협에게 조태비가 조카 조약씨를 딸과 결혼시키려는데 둘 다 혼인하기 싫어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그들 사이에서 곤란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요는 곽수에게 10년 전 화재 사건이 조태비와 관련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한편 제이는 류부리를 보고 자신이 찾던 인물임을 확신하고 따로 불러 3년 전 이야기를 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데요. 아슬아슬한 제3자 등장인가요? 그 사이 조태비를 찾은 세 사람은 조태비와 조약실의 대화를 엿듣는데요. 제이와 결혼이 하기 싫은 조약실. 좋아하는 사람과 하고 싶다고 하지만 조태비는 아빠에 비해 능력이 없는 조카가 걱정돼 황실과 결혼을 시키려 했던 것. 이미 황명이 내려져 물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때 제이가 등장해 3년 전 생명의 은인인 류부리를 소개하고 자신 역시 조약실과 혼인이 하기 싫다고 선언하죠. 이렇게 되니 소설처럼 류부리와 모요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감지한 묘묘. 오호라 저놈이구나. 제3자가 치치에게 자문을 구하며 대책을 세우는데 묘묘는 두 사람을 위해 밖으로 나가게 되지만 제이를 만나게 되며 둘 사이가 더 냉랭해져 버리는데요. 빨리 두 사람의 러브러브를 추진하려는 묘묘. 그런 묘묘 생각에 고민 중인 모성. 이제 묘묘가 자꾸만 신경 쓰이는 모성인데요. 7살 이전의 엄마와의 기억을 떠올리며 사랑했던 아빠 없이 지내는 엄마의 모습에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 다짐했던 모성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쉽나요? 한편 묘묘는 류부리와 모요를 위해 고백하기 좋은 장소를 물색을 하고 유성우가 보이는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는데요. 모성과 테스트를 해보는 묘묘. 아무래도 모성이 고백해야 할 분위기네요. 도착한 류부리와 모요. 부리의 고백에 드디어 키스까지 성공. 하필 이때 모요에게 들리는 요괴의 소리. 눈치 챙겨 요괴 녀석아. 둘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묘묘와 그런 묘묘만 보고 있는 모성. 모성아 그냥 직진해라. 그나저나 그런 묘묘에게 반한 조약실은 선친이 남긴 나무 팔찌를 묘묘에게 줄 예정인데요. 그런데 조약실의 과거에 등장한 아빠. 바로 서애교였네요. 어린 시절 아빠는 이 팔찌의 사연을 기억하지 못해 늘 괴로워했는데요. 팔찌로 인해 모성의 엄마에게 가지 못했던 걸까요? 엄마와 모성의 기억을 모두 잃었던 것 같네요. 한편 조태비를 찾아온 여인. 조약실과 제이를 혼인시켜 약실의 팔찌를 얻어내라고 하는데 그 팔찌는 누군가에게 끼워주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모성의 아빠, 이 팔찌로 인해 이곳에 묶였던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제할 수 없다고 하는 마성의 팔찌. 만약 조약실이 이걸 묘묘에게 준다면 영원히 조약실을 사랑하게 되는 건데 그럼 우리 모성은 어쩌라고? 한편 10년 전 화재 사건이 조태비와 관련이 있다고 모요에게 말해주는 곽수. 모해강 역시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은 류부리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이 있는 것 같네요. 이러는 와중에도 묘묘를 위해 무언가 준비하는 모성. 드디어 고백각인가요? 그런데 분명 묘묘가 읽은 소설에서 존재감이 덜한 조약실이었는데요. 그냥 조금 덜한 존재감인 줄 알았던 인물이 왜 점점 존재감이 너무 커지는 거죠? 치치가 모성을 위해 시간을 벌어주는 중. 나름 기대에 참 묘묘인데요.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건 조약실. 아주 화려하다 못해 난리난 조약실의 프로포즈. 놀란 치치는 급하게 모성을 찾아오고 그 사이 화려한 프로포즈를 거절하는 묘묘.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쿨하게 받아들이며 돌아서는 척하며 나무 팔찌를 건네는데요. 아, 안 돼. 그 팔찌는 절대 안 돼. 결국 그 팔찌를 차게 되고 돌아서는 조약실에게 혼인을 하자고 말하는 묘묘.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모성. 모성은 그녀가 사술에 걸렸는지 살펴보지만 이내 찾지 못하는데요. 조약실과 가는 묘묘 사이에 끼어드는 모성입니다. 드디어 질투하는 모성을 보게 되다니. 다음 달 8일, 원래 공주랑 혼인을 하기로 한 날. 묘묘와 약실은 혼인하기로 하는데요. 묘묘는 심지어 모성에게 홀례복을 골라달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때 약실이 묘묘에게 자기도 묘묘라고 부른다고 하자 그냥 우아라고 부르라는데 우는 추측, 걱정, 속이다라는 뜻인데요. 뭔가 있는 것 같죠? 한편 모요는 10년 전 화재 사건이 조태비와 아빠와 연관이 되어 당시 아빠는 요괴를 봉인하지 않아서 묘씨 집안이 멸문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조약실을 납치한 모성. 이때 약실은 어린 시절 모성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그의 머리띠를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약실은 모성의 머리띠를 잡았대는데
이때 묘묘는 약실을 찾으러 왔다. 요괴로 변한 모성을 보고 놀라는데요. 모성은 그녀가 자신을 무서워하자 슬퍼하는 모성. 유일하게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묘묘인데 스스로 머리띠를 찾아 혼자 묶는 모성. 모성 마음 아파 죽겠네요. 그나저나 7년 전 흥선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 너무 찔끔씩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궁녀의 동생이 신녀가 되어 이곳에 왔다가 화재가 나며 타 죽게 되었고 이 궁녀가 계속 조태비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조각상은 궁녀를 조정하는 중인 것 같죠? 과거 타버린 흥선전에서 말하는 조각상을 발견했던 그녀. 조각상의 비밀이 더 궁금하네요. 한편 무술 연습 중인 모여. 그런 그녀를 찾아온 류불에 류불이는 사실 자신의 사부 명령으로 모요에게 접근해서 백유산의 돌을 훔치려 했지만 초반 묘묘에 의해 태워지고 마음이 편해지게 되며 지금은 좋아하게 되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의 기분은 좋지만 거절하는 모여. 각자 갈 길이 서로 다르다고 말하는데요. 실현당한 모성과 류불에 묘묘는 술에 취한 모성에게 대나무 왕잠자리를 돌려주러 오지만 이내 약실과 돌아가고 류불이는 공주가 데려가는데요. 꼬일 대로 꼬인 네 사람. 다행인 건 묘묘는 모성에 대한 감정과 나무 팔찌 사이에서 엄청 오락가락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 혼자 있던 모성에게 온 모여. 모요는 상관없는 일에 그들을 엮이게 하고 싶지 않아 했는데요. 모성에게도 심부름을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리곤 여기로 돌아오지 말고 역참에서 만나자고 하는 모여. 치치에게도 할아버지를 찾으러 가라는 모여. 치치한데 유유. 드디어 혼례 전날. 묘묘에게 진짜 조약실과 혼인을 할 것인지 묘묘에게 물어보는 치치. 자신의 할아버지를 같이 찾아주기로 한 약속을 말하며 함께 떠나자고 말하는데요. 치치 잘한다. 그리고 공주는 류보리에게 다음 날이 자신의 혼인식이었다며 혼례복을 입고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공주. 정말 제대로 꼬여버린 관계대요. 드디어 혼례 당일이 되고 조태비의 유모는 조약실을 찾아 진짜 묘묘와 혼인을 하는지 보러 오는데 사실 황실이 반대해도 혼인을 할 조약실임을 알기에 고모 조태비에게는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요. 그 대신 유모가 묘묘를 보러 왔다가 묘묘 팔에 끼워진 팔찌를 보게 되곤 표정이 변하게 됩니다. 이 유모는 조태비와 약실의 아빠를 키웠으니 집안 사정은 훤히 다 알고 있으니 이 팔찌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한편 류보리는 공주의 말을 거절하고 절대 그녀의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 말하는데요. 공주가 왜 모요를 좋아하냐고 묻자 억울하게 멸문을 당하고도 강인한 모습이 좋다고 말합니다. 모요랑 류불이랑 다시 사랑하게 해주세요. 혼인 준비 중인 묘묘. 조약실의 아빠 이야기를 듣게 되고 10년 전 7살 정도의 아이에게 칼에 찔려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기린산이란 얘기에 모성과 관련 있음을 눈치챈 묘묘. 여기서 다행인 건 조약실이 정말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유모에게 나무 팔찌 이야기를 듣고 묘묘에게 달려와 팔찌를 직접 빼주는데요. 세상에, 너 아주 멋진 놈이었구나. 팔찌를 빼자 바로 묘묘는 모성을 기억해내고 떠나게 됩니다. 그 모습에 엉엉 우는 조약실. 괜히 맘 아프네요. 그리고 모성이 준비해놓은 고백 장소에 간 묘묘. 그를 그리워하는데요. 두 사람을 이어주는 건 역시 치치. 치치는 묘묘의 편지를 모성에게 전해주죠. 자기를 좋아해 자기에게 시집갈 거라는 묘묘. 그렇게 다시 만난 두 사람. 호감도 드디어 99% 달성. 이제 단 1% 남았는데요. 근데 그럼 묘묘가 현실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편 모요는 시련에 빠진 공주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관수는 조약실에게 부탁을 하고 조태비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20년 전 방화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도영은 조태비에게 조태비의 딸도 죽게 해 어떤 기분인지 알려준다고 하죠. 놀라 일어나지만 두려워하는 조태비.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이내 공주는 또다시 중독되어 흥선전에 혼인을 하러 갔다고 하는데요. 모요는 이들을 여기서 기다리다 요괴 원녀가 약해질 때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혼자 요괴를 만나려고 다짐하던 모요 앞에 다 함께 나타난 중림사역. 모요 위험할 뻔. 한 팀인데 왜 혼자 감당해. 모두가 떠난 줄 알았지만 다시 등장한 모두에 기뻐하지만 특히 류불의 등장에 좋아하는 모요. 15년 전 조태비는 승전전에서 아들 칠왕자를 태자로 만들기 위해 딸을 신녀로 만들라는 도영의 제의를 받았었는데요. 급하게 공주를 찾아온 조태비에 이미 15년이나 늦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공주. 그리고 나타난 도영에게 사술로 공주를 제어하냐고 말하는데 나무 조각으로 변해버린 도영. 이미 10년 전 여묘가 되어버린 그였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허상이었던 것. 그렇게 요괴와 대면하게 되는데 이 요괴는 모요의 아빠가 자신의 능력을 없앴다고 하고 모요는 이 염묘가 대원녀인데 겨우 사계 모계라고 말하죠. 이곳에서 15년 전 400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서 원기와 집념이 가득하다는데 갑자기 조태비의 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특히 동생이 죽기 전 혼인 전 여행을 간 기린산에서 사랑하는 요괴를 만나 동생의 기억을 잃게 했는데 다 조씨 가문을 위한 것이라 하는 조태비. 또다시 7년 전 딸을 신녀로 만들기 싫었던 조태비는 비슷한 소녀 페이위어를 데려왔고 언니의 앞값이 필요한 소녀는 신녀가 되면 돈을 받으니 상관없다고 하며 신녀가 되었던 것. 이 소녀가 지금 현재 공주의 몸종 동생입니다. 그런 신녀를 보러 온 400여 명의 사람들을 가둔 채 불을 질러버렸던 조태비. 조태비의 세 번째 꿈이 시작되고 화재 후의 장소에서 조태비의 모든 죄를 인정하라는데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죠. 조태비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꿈속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 꿈속에는 시간 제한이 있죠. 이때 400여 명의 영혼들로 공주도 조카도 쓰러지게 되자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자 멀쩡히 일어나는 공주와 조카. 바로 모성과 묘묘였는데요. 겨우 꿈속을 빠져나와 마주한 염묘. 그는 차교사들이 자신의 일을 망쳤다며 분노하는데요. 염묘 스스로 요단을 깨고 있는 이상현상이 일어납니다. 세 명이 힘을 합쳐 진법을 깨려 하지만 깨지지 않고 묘묘와 치치 그리고 곽수 일당 모두가 힘을 합하게 되는데요. 이때 묘묘가 갑자기 소설 시스템으로 들어가며 청계 실력을 원하냐는 질문에 대가도 생각하지 않고 승낙해버린 묘묘. 이후 묘묘가 900년 전 후세 신존의 화상과 같다며 상현달의 주인이라며 뽑으라고 하는데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상현달. 다른 중림사협들도 시도하지만 여전히 실패. 혼자만 안 한 모성이 시도하자 바로 뽑히게 되고 놀란 모성은 그대로 다시 꽂아 놓죠. 한편 모요는 아빠가 죽이지 않은 요괴와 옥패가 왜 조태비에게 남아있는지 궁금해 조태비를 찾아갈 계획인데요. 그런 누나에게 묘묘의 조언을 받고 자신이 요괴임을 밝히려다 실패한 모성. 복잡해지는 관계성 때문에 살짝 쉬는 타임이 필요할 것 같은 드라마 영야성화 소설 시스템에서 청계신력을 얻은 묘묘는 다 함께 염묘를 진법으로 물리쳤지만 아직 묘묘는 어떤 대가가 따를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 조태비의 관계성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는 모여.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죠. 드친 자의 드라마 영야성화 다음 리뷰도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